자, 이제 102페이지 육친의 변형법 보겠습니다. 육친의 변형. 자, 우리가 이게 육친의 변형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친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명사로 인식을 해요. 명사로. 뭔가 비견, 형제. 그죠? 명사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작이에요. 동작. 즉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무궁무진한 게 이게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형해서 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 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보통 육친의 일반적인 뜻을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게 인간 행위에 전부 다 적용해서 그러한 동작들로서도 설명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뭔가 육친이라는 것이 그쪽으로 기운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운동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성.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이제 팔자풀이를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견겁제를 만난다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목이 비겁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비겁을 만났다. 즉, 목이 봄을 만난 것 같죠, 봄. 즉, 봄을 만나면 성장성이 어떻게 돼요? 성장성이 활발해지죠, 좋아지죠.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동작이 뭡니까? 식상의 행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처럼 앉아서 이렇게 탁 일하는 거는 이건 무슨 행위라고 하죠? 그렇죠. 인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명사처럼 표시해 놨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해석의 확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자, 목은 화를 뭘로 삼죠? 식상으로 삼죠. 자, 우리가 요 관계만 우리가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뭐가 된다? 인성이 된다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니까 인성으로서의 동작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가해진다. 자, 거기에서 이제 가족관계의 변형입니다. 가족관계의 변형. 나를 낳아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바로 그냥 건너뛰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짝은 누굽니까? 엄마의 짝은 아빠가 되고, 아빠는 어떻게 되죠? 인성의 관성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재성. 예. 그래서 재성이 아버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이라면 나를 낳아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라면 나를 낳아주는 게 뭐예요? 개수죠. 개수와 짝이 되는 건 뭐예요? 무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되고 부가 되고 이게 모가 된다는 거예요. 모.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곧 여기 관계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극을 하는 관계죠. 예? 갑의 입장을 봤을 때 무의 입장에서 갑을 보면 극의 관계죠. 관성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의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남자라면 경이 관성이 되면서 이게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되더라. 이제 이 자식이 남으로 인해서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자식이 없으면 애라고 그러죠.
자식을 낳고 나서 실제로 보면 막 행동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왜? 자식이 흉보면서 배우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물로서 변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물에서도 그대로 변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시계를 보고 있어요. 시계는 만약에 육친으로 따진다면 뭐가 될까요? 뭔가 그 시계를 보면서 제가 강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뭔가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관성. 자, 숟가락은 뭐가 될까요? 육친으로 따진다면 식상이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쉬러 가는 동작이니까 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은 인성인데 더 나의 손발을 꽉꽉 묶어 놓는 거니까 편인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도 이걸 갖다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비겁이, 자, 목이 목을 만난 것을 비겁이라고 하죠. 그죠? 이 비겁도 시간에 따라서 달리 쓰이더라는 거예요. 달리 쓰이더라.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나무가 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장성이 촉진된다 했죠. 이러한 들판에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쭉쭉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이 클 거야, 내가 더 많이 클 거야 하면서 크겠죠. 그죠? 이게 보면은 산에 가보면 있습니다. 얘들이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계속 우러러보고 쭉쭉 올라가는 것. 자, 이게 봄에는 좋았다 이거예요. 어릴 때는 좋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커졌다. 그러면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즉, 시간이 흐르니까 비견이 분탈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탈자. 그죠? 죄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어린 나무일 때는 좋지만, 이게 클 때는 이게 또 좋지가 않더라. 실제로 이게 우리 도시인의 삶입니다. 도시인의 삶. 거기에 비해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이렇게 옆에 둘레석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낭창하게 큰 나무들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면 어느 게 좋을까요? 이게 좋죠. 네. 참고로 도시인의 삶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 꿈이 있어요. 항상 로망. 나이가 들어서는 전원주택에서 그죠? 나무 몇 그루 심고 막 조그마한 텃밭 가꾸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참고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요 옆에다가 심잖아요. 그럼 더 빨리 죽어요. 참고로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왜? 태풍이 몰아칠 때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노인기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벗들이 있어야 더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막 리서치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예 안 사는 무인도에 떨궈놨더니 더 빨리 죽더래요. 그거 마찬가지로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비겁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비견은 도움이 되는데 겁제는 그대로 겁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간의 수순에 따라서도 이 육친의 해석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자,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서를 파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년에는 항마작용은 기본적으로 따르죠. 대신에 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금전 활동이 활발하게 좋은 작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년에는 재성을 만나니까 안 좋았는데 이게 중년에 재성을 만나니까 길장역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짊어진 것과 같아서 질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만성적인 질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성운이 말년에 오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죠? 로또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어쨌든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이게 우리가 해석 적용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달라지더라. 자, 그리고 신체로서도 이 육친을 갖다가 또 바꿔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손발 같은 경우에는 육친상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식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막 손발의 행동을 제어하죠. 머리에서. 그래서 인성의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변용이라 해서 사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변용이 가능한데, 자, 예를 경우에 뭐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다. 그렇죠. 비겁. 빨리 쾌속성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비겁이고, 만약에 굽은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굽어 있다. 속도를 제대로 못 내겠죠. 그래서 인성이나 관성을 뜻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뻗은 길과 굽은 길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직선은 비겁이나 식상이에요. 식상. 자, 참고로 비견은 배기량으로 볼 수가 있고, 식상 같은 경우에는 엑셀레이터 내지는 터보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북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제어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과 인성이 되는 것이고, 요 중간에 인터체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나온 거 한 개밖에 없는데. 재성이죠. 자, 참고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파킹을 시키니까 편인 정도가 되겠죠. 편인. 비겁과 식상의 비겁 식상과 관성 인성의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차를 비유를 한다면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식상에 둘 수가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관성, 그죠? 아니면 인성,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진 같은 거 볼 때 있죠.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이제 육친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친으로. 만약에 재성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사고가 났겠어요? 예? 자. 비, 식, 재, 관, 인. 뭐를 극한다? 그렇죠. 브레이크를 잘 못 밟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은 남자겠다, 여자겠다? 예. 여자하고 속닥속닥 할 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네. 청간도 어느 정도 작용력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식상운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과속이라는 거예요. 과속. 그 다음에 즉 식은 무엇을 어겼다?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때 같이 만약에 타고 있던 사람은 내가 운전자가 남자였다면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겠다? 예?
식상인데 무엇을 낳아요? 비겁이 식상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성이 타고서 이제 서로 빠라바라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애들끼리. 자, 이럴 경우에 보통 식상날 어떻게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나는 날이 보통 보면은 비겁, 식상 이런 날도 있지만 관성의 경우에도 있어요. 관성. 그 중에서도 평관날. 평관날 사고가 잘 납니다. 강제적으로 차를 세워버리는 거잖아요. 평관은, 정관은 우리가 신호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누구라도 지키면 좋고, 한 번쯤 어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평관은 뭐예요? 호랑이와 같으니, 즉, 폴리스 출혈이라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스톱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운행을 못하게끔 하게끔 사고가 나는 경우도 평관날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청간이가 평간이고 지지가 편제 같은 느낌이나. 네? 그때는 이제 뭐 이성 친구 태우고 가다가 그죠. 브레이크를 못 밟아가지고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사고가 났겠죠. 복합적이죠, 복합적. 그래서 그러니까 평간이니까 내가 교통 분산이나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네. 큰 돈이 나간다.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근데 평관날 사고 나는 것은 보통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청간이 있던 지지인가요? 네, 근데 지지가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원인 지지도 보면 되니까. 그렇죠. 환경이니까. 네. 그리고 보통 겁제 날도 사고가 많이 나요. 겁제 날에 사고가 났다. 그때는 어떤 걸로 때워야 되냐면 돈으로 때워야 됩니다. 돈으로. 근데 그 겁제가 사고의 이유는 뭐냐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 참고로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진이 선생님 하나도 안 맞던데요 이러거든요. 조금 팔자가 뚜렷한 사람은 요때 마요. 근데 비빔밥 팔자는 언제든지 나요. 원래 팔자가 뚜렷해서 일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뚜렷한 팔자가 일진이 맞고 비빔밥 팔자는 이도 나고 저도 나고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변형법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형법. 자, 아까 좀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즉, 시간에 따른 변형법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도 이 육천의 해석이 다 달리 쓰이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의 비경겁제는 물이 지어 자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로는 보통 형제가 되고, 그죠? 청장년기에는 형제나 친구, 경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장년기에는 비겁은 무엇을 극하더라? 재를 극하더라. 그죠? 재물을 이제 손재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년에는 친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친구. 자,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겁제보다는 비견의 의미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팔자에서 보통 이거 그냥 우리가 팔자로 볼 때, 대운에서 볼 때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팔자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보통 20년씩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과거에 수명이 짧을 경우에는 보통 15년씩 끊어서 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100세 시대니까 25씩 끊어서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겁재가 있다는 것은 비견하고 소년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소년기에는 재물을 뺏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즉 재물을 빼앗긴다는 게, 재물은 육친상 우리가 부친의 배를 뜻하죠. 예, 그러니까 부친 인연이 약간 박해집니다. 그리고 금전 환경이 부족해지는 세월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는 형제 친구는 똑같은데 경쟁자가 보면은 극심한 경쟁자로 보시면 돼요. 즉 경쟁 상황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그대로 손재를 가져다 주는 존재.
그 다음에 만년기에도 친구에 해당하지만 요때 친구는 돈 가져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금전 소모 지출들을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식신 같은 경우에 소년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밥그릇 들고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이나 유흥성을 강하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현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현력이 좋아지고 성장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청장년기에는 자, 식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극합니까? 평관을 극하죠. 평관. 그죠? 그래서 뭔가 자유분방함을 상징합니다. 자유분방함. 그래서 예술이나 재능을 발휘를 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년기에서는 자, 식신이 무엇을 생한다? 재성을 생한다. 그죠? 그래서 재물을 만들기 위한 투자 행위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의식주 확장, 즉 전택의 확장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요 식신운 들어왔을 때 농사 짓는 터를 갖다가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뭐 오히려 금전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목적,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만년에는 보통 편하게 보내는 세월, 그래서 레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수명 건강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 소년기에는 일단 재능을 식신보다 더 크게 키워줘요. 그러면서 천재성 발휘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뜻이 상할 상자의 벼슬 관자죠. 그죠? 어릴 때 관직을 자기가 몸담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예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 말 거역도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서는 보통 유흥성 내지는 이제 가출 행위가 일어납니다. 참고로 상관 때 이 애 잘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재능 발휘.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보통 관제 구설이라는 거죠. 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을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필덕 부족이라는 겁니다. 배필덕 부족. 그 다음에 만년기에는 이제 재산의 소모인자로 보시면 돼요. 좀 긍정적으로 쓸 때는 뭔가 재물을 희사하고 관직을 얻는 것, 봉사성 감투 같은 경우에도 상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편재 같은 경우에는 소년기에는 인성파괴라서 무조건 항마라고 보시면 돼요. 항마. 그리고 인성을 극한다는 말은 엄마하고 인연이 좋겠다 나쁘겠다? 네, 모친과 인연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안 듣죠. 그렇죠. 그게 재인의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인의 조화가. 사고나 이런 건 이제 나머지 신살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재성이 강화됐다는 것은 반대에게는 인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친의 활동력은 좋은데 반해서 모친의 활동력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청장년기에는 이제 여자로도 보고 풍류로도 보고,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 금전 관심이나 금전 활동에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장년기에는 금전 융통으로 보시면 되고 굉장히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년기에 이르러서는 뭔가 짐을 많이 진 모양이라서 다루기 어려운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제 같은 경우에 소년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입고 대신에 이제 부친의 왜곡이 있어요. 왜곡. 원래 부친은 편제해야 됩니까? 정제해야 됩니까? 네. 뭔가 정신적인 뜻이 좀 왜곡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항마 요소도 재성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딱 매 안 맞을 만큼만 합니다.
참고로 이때 공부 잘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번에 몇 등 하면은 뭐 줄게. 자, 이렇게 옵션을 걸면 됩니다. 옵션을. 청장년기에는 이제 여자나 애인, 금전 환경 등을 의미하고, 장년기에는 이제 보통 상속 혜택으로 봅니다. 상속 혜택. 만년기에는 이제 금전 환경이 원활함을 의미하죠. 근데 이 재성이 꼭 편재뿐만 아니라 정제도 세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장병이라고 봅니다. 장병. 오랫동안 질병에 노출된다는 거죠. 참고로 대운을, 재성대운을 안 지나가신 분들은 오래 많이 사시고요. 재성운을 좀 확 쓰신 분들은 수명이 조금 단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성도 윤영이랑 청년기 때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프겠죠. 네. 자, 소년기에 편관을 만났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 이런 것으로 보고, 청장년기에는 보통 조직사회로 봅니다. 조직사회.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애인으로 보죠. 애인. 왜? 편이니까 치우쳐졌다는 거죠. 음양의 짝을 다 채우지 못하니 배필로 삼기에는 뭔가 부족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자, 장년기에는 관제입니다. 관제. 그 다음에 기운을 잘 쓰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아서 큰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에 가서는 이제 행동의 제약.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질병도 됩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출현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겠죠. 그래서 약간 마비성 질환인자로도 봅니다. 소년기의 정관은 이제 뭡니까? 법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구속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계시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청장년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조직사회로 보시면 되고, 여자는 남편 인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명예발전으로 보시면 되고, 말년에는 자식의 번영으로 보면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번영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인. 편인 같은 경우에 소년기에는 일단 모유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건강 약화.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는 일의 지연 내지는 이 가벼운 병고 요소라는 거예요. 자, 어릴 때는 자기가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편인이 오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청장년기에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성 둔화인자.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이제 질병 요소,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문서 재산을 의미하는데, 편인은 환급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즉, 환급성이 좋다면 이상하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막 삐딱하게. 근데 환급성이 나쁘다면 굉장히 큰 땅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했죠. 그 다음 말년에는 보통 질병으로 옵니다. 질병. 정인은 소년기에 이제 뭐 성장 방해 내지는 표현력 부족 요소가 되지만 편인보다는 약하고, 그 다음에 글공부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공부 발전. 편인은 이공계라고 한다면 정인은 인문사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는 자격이나 문서, 학위 이런 걸 의미하고, 장년기에는 부동산, 이권, 문서 이런 것들 됩니다. 그 다음에 만년기에는 임대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인성이라는 게 관의 식상이죠. 네? 관의 식상. 그죠? 그러니까 관이 자식이죠. 자식이 내가 뭐 좀 할만하면 이래라 저래라 다 해주는 거예요. 만년기에 가서는. 그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로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123페이지부터는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운을 만나면 좋다 해가지고. 자, 사물로서도 이게 변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모르시겠으면 요거 정도는 외워서 바로바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통 비교를 해보면 비견은 배기량과 같다는 겁니다. 즉, 갑일주가 있다면 비견을 지지로 내리면 뭐예요? 범이 되잖아요. 그죠? 범이 뭐를 쫓아간다? 활동성을 열어주는 창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기량과 같다는 겁니다. 배기량. 즉 식상을 돕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냥불을 하나 켠 거하고 성냥불 다발로 묶어놓고 불을 켠 거하고 어느 게 화력이 좋습니까? 성냥을 안 쓰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겁재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에 오는 자동차 아니면 동일한 차선을 간다면 극심한 경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뭐를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엑셀레이터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터보의 기능인데 옛날에는 그 오버드라이브라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거의 없어요. 요즘 차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출력을 갑자기 확 올리고 싶을 때 기름을 확 넣어가지고 빨리, 더 세게 이렇게 돌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많이 넣는다 하는 것은 소모 지출의 인자라는 거죠. 소모 지출. 그 다음에 편제 같은 경우에는 짐으로 보시면 돼요. 짐. 무거운 짐이다. 그 다음에 정제는 연료로 보시면 돼요. 연료. 그 다음에 평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 내지는 강제 제어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신호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편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활동성을 억제시켜버리죠. 그래서 주차를 할 때 무엇을 당겨 놓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죠.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에는 고장의 인자로 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제어라고 봐서 일반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와 같다.